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확률 전망을 25%에서 75%로 급작스럽게 상향하였습니다. 그가 이 글을 트윗에 올린 것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 정도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소식과 함께 이더리움의 가격이 약 20%가량 폭등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높인 이유는 미국 SEC 거래 및 시장 부서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신청 증권 거래소들에게 19B4 심사를 정식 요청하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를 수정하고 재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신청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것은 승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75% 승인 가능성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만약에 미국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다면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19B4 서류가 승인이 된다고 해도 완전한 승인이 아니라 S1 증권신고서를 모두 승인받아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기관들이 신청한 19B4가 승인이 되더라도 증권신고서까지 모두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다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9B가 승인된다면 S1 승인은 여부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미 눈치챘던 것일까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알리 마르티네즈가 어제 늦은 밤에서 자정 사이에 X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10만 개에서 100만 개 보유한 고래 주소들이 지난 24시간 동안 11만 이더리움 약 3.41억 달러 상당을 매수했다라고 밝힌 만큼 고래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서 정보망을 통해서 득을 보는 존재가 분명 존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코인베이스 등 다양한 거래소들이 특히 이더리움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서 SEC의 기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신청이 미국 SEC에 의해서 승인이 된다면 현재 SEC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들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형태 혹은 스테이킹 등의 서비스 형태 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그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다음 타자로서 이미 법적 명확성을 가진 XRP가 선물 ETF로서 신청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XRP가 다음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XRP ETF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자 기관들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등이 이에 대해서 시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는 기술이나 성장에 관심이 많은 대규모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이 되고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의 스탠스 선회에 따라서 암호화폐의 정치적 입지도 올라가면서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사이즈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시장 사이즈가 적은 홍콩의 경우 경쟁력을 다시 가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다면 홍콩 입장에서는 기타 암호화폐 자산 ETF 수용에 대한 옵션도 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리플이 구제책 단계에서 브리핑 그리고 자료와 관련해서 회사와 고객 그리고 제3자의 보호를 위해서 할인 혜택이라든지 감사 재무 기록 등 특정 정보가 봉인되어야만 한다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SEC는 이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제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SEC는 리플의 봉인 요청은 거부되어야만 한다라고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관련 자료는 SEC의 구제책과 관련이 깊은 자료로서 거부되어야 하는 리플의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것이고요.
특히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기관 판매는 증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리플 회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하는 단순한 개인 회사가 아니라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회사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리플은 할인 혜택 정도 등이 대중에게 공개가 되면 이는 대중의 지식이 되고 또 리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협상의 위치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꺼리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봉인 요청을 한 것이기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문서 봉인 요청 관련까지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구제책 관련 브리핑은 이미 완료가 되었었고요. 최근에 오간 것은 특정 자료를 봉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리플의 신청서와 그리고 이에 대한 SEC의 답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자료 봉인 여부 판결에 따라서 그 판결에 의존해서 당사자들은 14일 이내에 문서를 정정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즉 봉인이 허락된 것은 봉인이 유지된 채로, 그러나 봉인이 허락되지 않은 것은 오픈된 상태로 변경해서 제출해야만 하고요. 최종본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제책 판결 및 최종 판결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은 법원에게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플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쌓아가시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XRP에 대한 개인적인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플의 소송은 SEC와의 소송만은 아닙니다. 리플과 자키노프 대 소송도 지금 있는데요. 원고가 리플을 상대로 연방정부와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제기했던 소송입니다. SEC와의 소송보다 2년 앞서서 제기된 소송이었고요. 어쨌든 해당 소송이 판사에 의해서 공청회가 5월 30일경에 열릴 계획입니다. 모든 변호사라든지 언론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참여가 가능하고요. 해당 공청회에서 양 당사자의 증거 배제 요청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약식 판결 요청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관련 내용들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해당 소송은 물론 SEC와 리플의 소송보다도 그 무게감은 훨씬 적지만 리플의 SEC와의 남은 최종 판결과 그리고 코인베이스 등과의 SEC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